5월 20일 뚝딱이 주식입니다. 자,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 이슈로 어제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미국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뻘쭘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시작점에서 다시 대반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결국 지수는 다시 되눌려 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에서 끝나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보합에 가까운 약간의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미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강등은요, 다른 두 곳의 신용평가사는 이미 강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의 강등 이유도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이 결국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럼 한국 증시는 왜 이러냐라고 놓고 볼 때 결국 한국 증시는 그냥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조정을 만들고 싶은데 건수가 없다. 그런데 그 건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건수가 하나 나오니까 그걸 빌미로 일단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지금으로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앞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려 올 때, 자, 코스피 지수는 이 저점 이후에 5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로 타고 움직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기조가 바뀔 때는 언제냐면은 5일 이평선을 하향할 때가 아니고 5일 이평선을 꺾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올 때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럼 꺾을 수 있는 시그널이 뭔가 볼게요. 자, 보통 5일 이평선이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이 나오죠.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날 곧바로 5일 이평선 회복해서 위로 마감되면 그대로 그냥 지지가 되는 것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근데 5일 이평선을 고점 저항으로 하는 음봉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죠. 고점으로 이미 5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해서 만드는 음봉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깨는 음봉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그널이 어제 나왔었기 때문에요.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5일 이평선을 회복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근데 결국 5일 이평선에 막히면서 추가적인 음봉에서 마이너스에서 끝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제의 이 시그널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이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5일 이평선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남은 거는 확인점을 뭘 갖고 보냐면은요. 자, 어제 이 음봉이 문제였잖아요. 5일 이평선 고점 저항의 이 음봉이. 그러면 어제 저점이 얼마예요? 어제 저점이 2593포인트죠. 2593포인트. 자, 2593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서 2620포인트 선에 위치한 5일 이평선 위로 결국 회복이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 저점인 2593포인트를 깬다 이러면은 요거는 요 반등 이후에 조정 눌림 구간을 좀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꺾어지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직전 고점에 접근하면서 경계 심리가 나온 건 맞는데 이 직전 고점까지 접근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들어지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2593포인트를 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선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1차는 21 이평선, 2차는 60일 이평선 이렇게 염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 일단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는 제가 그랬죠. 5월 9일의 저점. 그러니까 719포인트를 하향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719포인트를 하향하게 되면 매물 혼조 영역, 매매 혼조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매매 혼조 영역이라는 거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자꾸 제한적인, 위로는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일단 반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반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25포인트를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지수 입장에서는 719포인트에서부터 725포인트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19포인트 아래에 있다 이러면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코스닥 지수도 여기가 관악폭에서 올라간 거고 여기서 빠져내려가면 또 관악폭이니까 내려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선 다시 또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요거를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주봉 차트로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혼조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궁극적으로는 좀 선별적인 매매를 하시더라도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역을 회복하기 전 이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코스피 5일 이평선 아래 그리고 코스닥 이 지수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확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확인 관망도 필요하다. 확인 관망이 병행되는 선별 매매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별로 보면은 일단 이 한국 증시라는 거는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 장이 좀 살아납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죽어 있거나 반도체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는 자꾸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빠지거나 이런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자체가 이 기간 조정 영역이 길게 나가고 있죠. 지금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요, 기간 조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길었는데 기간 조정도 무진장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6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 영역이에요. 자, 기간 조정 영역은 아래로 빠진다고 팔기도 그렇고, 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음엔 위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잖아요. 근데 기간 조정 영역이니까 이게 빠진다고 해서 또 추격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또 기간 조정 영역을 벗어나지도 않은 자리에서는 또 산다고 해도 계속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주가를 빼므로써 공포를 줘서 매도하게 만든다면,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지루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참고 매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량을 뺏은 다음에 다시 올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유한 분들은 지수 반등 구간에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가고 계속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제는 서서히 팔고 다른 종목 매매하고 싶겠죠. 그게 기간 조정이에요. 그 구간을 벗어나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야만 반도체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지 않는 한은 반도체를 매매해도 메리트가 지금으로서는 크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섹터, 또 버티는 섹터, 이런 쪽이 지금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는 전력 설비 쪽입니다. 전력 설비, LS 일렉트론, HD 현대 일렉트렉, 그리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네, 이런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예,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멤버십 분들하고 정확하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분할 매수했거든요. 이만큼 빠졌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 이거는 그냥 가볍게 산 게 아니고 공식적인 매매로 여기서 분할해서 들어갔었죠. 예.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에서 그래도 수익이 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외에도 전력 설비 쪽에도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매매해야 수익이 나더라. 예, 이런 부분. 그리고 AI 쪽. 그래도 AI 쪽에서 매매를 해야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좀 더 커요. AI 쪽. 그리고 또 엔터 쪽. 그러니까 우리가 SM도 있고 뭐 YG 엔터도 있고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보면은 SM이나 YG 엔터에 비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좀 덜 올랐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가 이제 막 회복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어요. 왜냐면은 주요 아티스트들, 주요 IP의 활동이 공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반이나 공연 매출이 좀 감소했죠. 그래서 1분기 보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6억 원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가 감소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이제 메인 아티스트의 활동이 좀 이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키즈 월드 투어가 23회차 2분기로 이제 예정돼 있고, 그죠? 또 뭐 6월 16일에는 일본에서 미니 30 발매 계획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2분기 중에 앨범을 발매하면서 연내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판매 상품에 대한 어떤 다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판매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엔터 관련주 뭐 YG엔터도 그렇고, YG엔터는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어떻게 할지 봐야 되지만, 그리고 디어유 같은 종목도, 디어유도 이 종목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계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업체죠. 그러니까 일단 이쪽과 관련된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보면은 살아있는 패턴이에요. 그죠? 이런 쪽.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쪽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놓고 볼 때 지난해 전체 매출의 84%가 면세점 사업이 차지를 했어요. 그만큼 면세점 업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면세점 업황이 안 좋았었죠. 특히 지난해 4분기 뭐 고환율도 있었고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440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또 기간 조정.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던 거 똑같죠. 가격 조정 쭉 받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지루하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면세점들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이제 체질 개선을 막 한 거죠. 롯데면세점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체질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의 개선 조짐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도 올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나긴 났지만 한 50억 원 나왔죠. 영업 손실이. 작년 4분기 440억 원 대비로 많이 줄었죠. 이런 부분이 주가의 회복 이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면세점 업황 이런 저처럼 업황이 다시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섹터. 이런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장에서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 이외에 이러한 전력 설비나 또는 엔터나 그죠? 또 이런 면세점 업황 개선과 관련된 이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봐야 좀 그래도 수익이 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가 푸틴하고 2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종전이 좀 구체화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여전히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움직이긴 했는데 계속 이쪽도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쪽이죠. 당장 이슈가 있는 쪽,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 계속 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장인 5월 할인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예요. 모레까지인데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 글에서 확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